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간 경마를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네요. 저번 주는 이 부산행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찬훈이 상당히 좀 운이 좋았던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번 주도 그 기세에 몰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부산행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예요.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4월 첫째 주죠. 4월 첫째 주는 3관마 경주의 첫 번째 관문인 KRA컵 마일즈 경주가 이곳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부산에서 마필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3마리의 마필이 등록을 했는데 전력 자체가 아직은 좀 부산의 마필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3관마 경주의 첫 관문 KRA컵 마일즈 다음 주에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이 경마대회, 첫 번째 경마대회를 앞두고 팬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번 주는 경마가 조금은 결대로 흘러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찬훈이 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쉬웠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특별히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저번 주에 특별히 제가 뭐 운이 좋았나 안 좋았나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그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공부하는 패턴도 똑같았고 공부하는 양도 똑같았다. 그런데 운이 좀 좋았다. 그 뭘 의미를 하냐면, 이게 경마가 좀 결대로 흘러가 주면 분석력이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요즘 이 부산 경마가 워낙 이 결대로 흘러가는 경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난해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도 어려운 경주가 좀 많이 있는 경마 주간이 아닌가 싶어요. 뭐 흑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마지막 주, 첫째 주, 월초, 월말, 그리고 이 뭐 휴장을 앞둔 주, 뭐 기수들이 안에서 조교사들과 해먹기 때문에 뭐 배당이 많이 터진다. 이번 주도 공교롭게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경마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뭐 10년 넘게 말을 탄 기수로서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짜진 않아요. 뭐 한두 사람이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는데, 정말 이 뭐 휴장을 앞두고 월말 경주라서 전체적인 조교사 기수가 뭐 이렇게 판을 뭐 여러분들 하신 말씀으로 판때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경마를 그렇게 끌고 간다.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과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공교롭게 희한하게 좀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기수들의 입장에서도 조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공교롭게 그렇더라. 좀 서론이 길었는데 마지막 주 지금 편성을 살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 3월 마지막 경마 주간은 베팅을 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 금요일에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죠. 뭐 역시 이번 3월 경주까지는 1등급과 2등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등급과 2등급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4마리를 출전을 시킬 수 있다. 저번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이번 주도 그런 경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전달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그렇게 큰 일은 없고, 전반적으로 경마가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있는 모습이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3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 제가 승부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경주에 제가 준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고요. 연달아서 7경주에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연달아서 승부처를 잘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교롭게 6경주와 7경주에 좀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6경주가 끝나고 제주 교체 경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7경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의 텀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경주 준메인 승부처와 7경주 메인 승부처 이번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000m 경주는 미승리마 경주로 볼 수가 있겠죠. 미승리마 경주인데 아직은 발걸음이
다 두각을 나타낸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그래서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여러분들 배당판에서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마필들은 있죠. 10번 특급 감동이라는 마필이 지금 직전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번 경주 게이트가 또다시 외곽인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하게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번 특급 감동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 잘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끝걸음이 조금은 불안불안한 경주력을 보여주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 역시 같아요. 끝걸음이 시원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특급 감동 정도 되면 외곽 게이트를 할지라도 앞선에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3번 최광포스원 김호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데뷔전이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주행검사 때 발걸음은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 발걸음이고 선입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어수 기수가 앞선을 좀 잘 파고들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자, 직전 경주 김태경 기수가 칼을 잘 갈아서 입상에 바로 성공을 했던 4번 당대 알파, 직전 경주와는 다르게 조금 이제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 그리고 직전 경주를 경험을 하고 마필도 조금은 더 이렇게 성장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4번 당대 알파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라이징 더비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12번 라이징 더비가 발걸음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훈련 때 보여주는 탄력 자체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를 할지라도 이번 1000m 경주에서는 이 12번 라이징 더비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번 특급 감동을 축으로 3번 최강포스원, 4번 당대 알파,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라이징 더비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1000m 경주인데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변수가 좀 있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8번 금빛공주 앞선을 지금 장악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5번 투투킹덤도 있기는 하지만 이 5번 투투킹덤의 이 중속력 이 8번 금빛공주의 중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자, 5번과 8번이 동일선상에서 8번이 외곽에서 감아 넘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금빛공주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필이죠. 이 동서대로 이 3조 지금 현재 김어수 기수의 한참 전성기 때를 장식을 하게 해줬던 이 동서대로와 제가 기승을 했었죠. 28조에서 금빛 물결, 이 배당을 좀 많이 터뜨렸던 마필이었는데, 이 금빛 물결과 동서대로의 자마, 이 금빛 공주가 외곽에서 지금 있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은 김명신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모습, 금빛 물결이란 말 자체가 그랬거든요. 제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 28조에 때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라서 기억이 아직도 나는 마필인데, 스타트는 빨라요. 특히나 외곽 게이트에서 출발을 했을 때는 보통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좀 많이 있었는데 스타트 반응 속도도 빠르고 중속력도 좋았다. 지금 선행을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자, 5번 투투킹덤과 8번 금빛공주가 앞선을 장악을 할 때 저는 이번 경주는 이 8번 금빛공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물론 5번 투투킹덤도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지금 1200m를 경험을 했다가 내려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 투투킹덤이 입상을 차지할 때 이 지금 8번 김동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금빛공주, 지금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김동영 기수가 이 투투킹덤을 기승을 해서 입상을 차지했었다는 거죠. 그건 뭔 말이냐면 상대 마필인데 김동현 기수가 그 마필에 대해서 사이즈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롭지 않겠나. 하지만 이 다실바 기수, 저번 주에 다실바 기수가 상당히 좀 큰 활약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 여세를 몰아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이
외국인 기수들이 정말 스타트도 안 되고 전개도 안 되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국내산 기수들보다 그저께 뭐 비슷하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수들을 굳이 뭐하러 데리고 왔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수준이 좀 높은 애들을 데리고 와야 기수들이 뭐 같이 경주를 타면서 좀 배울 만한 것도 있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할 텐데, 제가 봐도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시간 있다가 그냥 가면 그만인데, 왜 우리나라 돈을 이 얘네들한테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이렇게 이 뭐 마리오스 기수, 다실바 기수, 뭐 홀랜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정말 안드레아, 뭐 마리카, 저기 뭐 사토시 기수,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 어차피 데리고 올 거면 좀 수준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우리 기수들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니더라. 그게 좀 요즘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다실바 기수의 5번 투투 킹덤도 지금 다실바 기수가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고, 안쪽에 있는 1번 호승지심, 조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 경마장은 서울보다 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저번 달 말부터 이 수영 조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1번 호승지심은 지금 수영 조교로 몸을 많이 풀어놓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안쪽에 원게이트 최적 조건에 지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 외곽 10번 게이트 출발로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이면 저는 1번 호승지심을 꼭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뭐 9번 경연한 질주, 그리고 11번 해운대 여걸도, 그리고 10번 보라걸까지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걸음을 보이지 못한 말들이 좋은 발걸음을 좀 가지고 있는데, 훈련 때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 투투킹덤, 8번 금빛공주, 안쪽에 있는 1번 호승지심까지도 괜찮은 모습인데, 지금 신진 세력들 뭐 9번, 10번, 11번도 만만치 않은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들의 상태를 좀 잘 챙겨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경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뭐 좀 직전에 아쉬웠던 마필들이 있었죠. 제가 직전에 좀 승부를 좀 봤었는데, 이번 매니 디센던트 외곽 11번 게이트라서 그랬나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도 잘 만났고 다시 한번 이제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전에는 우리 승부처에서 승부 경주 출마 역할을 좀 해주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번 매니 디센던트를 다시 한번 이번 경주에서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지금 뭐 이 8번 리사라는 마필이 약간은 지금 공백기를 하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 공백의 여파로 그런 건지 발걸음이 상당히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인기도를 조금은 끌을 것 같은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발걸음이 직전 경주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봐줘야 될 것 같고, 이 4번 콘타도르라는 마필이 역시 30조 마필답게 주행검사 때 괜찮은 발걸음을 보여줬어요. 문제는 참 이런 게 좀 아쉬운데, 30조 마방의 마필들이 대표적으로 모래를 맞으면 이 말들이 좀 경주 전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행검사 때라도 모래를 좀 맞히고 경주 적응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 선행을 가버려요. 그러고 신경주 때 모래 맞고 뒤로 확 쳐졌다가 올라오지도 못하는 모습,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역시 콘타도르라는 마필도 모래 적응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이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모래 적응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는 좀 힘들다.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슈퍼윙즈, 청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윙즈도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8번 리사, 9번 초동특급 같은 마필들도 다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4번 콘타도르가 어떤 포지션에서 위치를 할지, 그게 좀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9번 초동특급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마필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안쪽에 있는 2번 매니 디센던트라든지 8번 리사, 9번 초동특급, 4번 콘타도르 현장에서 인기 마필들이겠지만 이 마필들 어느 마필을 충마로 갖고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역시도 쉬운 경주는 아니다. 충마를 선정을 잘 해야 되고 인기 마필들도 발걸음이 다 비슷비슷한 경주기 때문에 이번 3경주 역시도 현장에서 좀 마필의 좀 마번 정리가 필요한 경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경주도 만만하게 인기 마필들을 믿고 강하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충마 선정에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될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는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인데 1, 2, 3경주와는 좀 틀리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에서는 인기 마필들이 없죠. 지금 뛰었던 발걸음 자체가 너무 부진스럽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의 조합이라 해도 어느 정도 좀 마필들의 이 컨디션을 좀 잘 봐야 믿을 수가 있겠다.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 그래도 11번 정글마린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육조마방 구영준 조교사의 육조마방이 좀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방의 상승세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면 이 능력 부진 마필들도 덩달아서 좀 잘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자, 그게 그 마방에서 특별히 그 마방에 관심을 갖고 조교를 더 신경을 쓰고 경주 때 뭐 정말 좀 경주 전개가 잘 풀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이 분위기가 타지면 그렇게 마방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거는 이유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마필들이 잘 뛰는 그런 거는 경험을 통해서 예전부터도 좀 그랬더라. 요즘에 육주마방이 좀 그렇죠. 11번 정글마린이 그나마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이고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빠른 마필들이 있어요. 10번 마이타임 그리고 5번 동남대박 6번 샤프벨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1300, 1000m가 아니고 1300 경주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쪽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3코너 전에 감아 나갈 수 있는 중속력 자체가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가기는 좀 쉽다. 이렇게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는 특히나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데 11번 정글마린이 이번 경주 게이트가 외곽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보일 수가 있겠고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징 어게인 직전 경주는 뭐 좀 너무 이 후미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번 경주 역시 흐름이 그렇게 많이 빠른 경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안쪽 원게이트 조건에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 1번 라이징 어게인이고 외곽에 있습니다. 12번 새로운 스타 지금 뭐 직전 경주 역시 제가 뭐 배당마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입상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배당이 좀 중배당 15배가 되는 배당이 좀 나왔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물론 뭐 편성 자체도 좀 약했지만은 이 새로운 스타라는 마필의 발걸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배당마로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되겠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편성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봐줘야 될 마필이겠죠. 직전 경주만큼만 뛴다 그래도 이번 경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서는 이 3번 담양영웅이라는 마필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담양영웅이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긴 거리에서는 이 거리 적응력을 보이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 1000m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차라리 제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조금 더 긴 거리에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2번 정도 갖게 했던 마필이 이 3번 담양영웅이에요. 이번 경주 이제 1300m로 들어와 주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발걸음을 보일지 이제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번 마이타임 직전 경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주행검사니까 주행검사를 치르고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직전에 주행검사를 치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약하긴 한데 데뷔전을 1300 뛰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기 마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하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 10번 마이타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안쪽에 있는 1번 라이징 어게인, 3번 담양유군, 11번 정글마린의 외곽에서 출발하는 12번 새로운 스타까지 좀 볼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10번 마이타임도 현장에서 상태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4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상위군에서 5등급으로 내려온 마필 2마리가 있는 편성입니다. 이 8번 아리까리와 10번 무한스피드라는 마필. 이 8번과 10번이 4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레이팅 점수 부족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리 내려왔어도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보다 상당하게 올라갔고, 발걸음 자체가 이미 한계를 드러낸 마필들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는 좀 없다. 이번 5경주는 제가 평일 분석글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경주죠. 저번 주도 평일 분석글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7경주 11배인가요? 11배의 배당이 나오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방으로 추천을 좀 드렸던 경주. 자, 이번 경주 5경주 역시 제가 편의점 분석글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번에 추천을 드릴 마필들이 어지간하면 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볼 수 있는 마필들은 일단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포리, 그리고 외곽에 있는 5번, 중간에 껴있는 5번이죠. 5번 퍼펙트 휴머. 자, 5번 퍼펙트 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를 직전에 1200경주를 뛰다가 이제 1000m로 내려왔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7번 한라의 돌풍이라든지,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그레이트 위너. 제가 평일 분석글에 이 12번 그레이트 위너가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출발로 조금 손해를 봤는데, 이번 5경주의 특징은 1000m임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좀 느린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이스 위너가 조그만 안쪽 게이트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도 12번 출발인데 이번 경주도 12번 게이트 출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직전하고 틀려요. 직전 경주는 상당히 흐름이 빠른 경주에서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 전개를 해줬는데, 이번 경주는 아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빠른 마필이 고작 7번 한라의 돌풍 한 마리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12번 그레이스 위너가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5번 퍼펙트 휴머 꾸준한 발걸음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1번 영광의 포리 역시. 영광의 포리라는 마필은 지금 직전 경주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저도 좀 직전 경주에 좀 강하게 봤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원래 평상시 나가던 스타트만큼만 나갔어도 직전 경주 충분히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었던 마필인데, 공교롭게 직전 경주는 좀 스타트가 늦는 모습에서 후미 전개가 너무 아쉬웠다. 자, 이번 경주 안쪽 원게이트의 최적 전개입니다. 직전만큼만 늦다고 그래도 여기에서는 중간 이상을 따라가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후미 전개를 했다가 아쉬운 모습이면, 이번 경주는 안쪽 원게이트 후미 전개 한다 해도 후미 전개까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대로 포지션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다. 1번 영광의 풀이 봐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이번 경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마필이지요. 만약에 폭탄 배당이 나온다고 그러면 6번 아름다운 여왕이 되지 않겠나. 직전 경주 제가 이거는 승부처로 가지고 승부 경주에 출마로 갖고 갔었던 건데, 사토시 기수가 아직까지도 진짜 의문이에요. 왜 결승선 직선주로에 채찍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때리지 않았을까? 저는 진짜 그게 의문인데, 채찍을 그때 당시 때렸다 한들 시원하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상시와 다르게 채찍을 한 대도 안 때리는 모습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렸다. 조교는 문중원 기수가 시켰는데 다실바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아름다운 여왕도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에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1번 영광의 포리, 5번 퍼펙트 유머, 6번 아름다운 여왕, 저는 이 12번 그레이스 위너, 그레이스 위너를 이번 경주에서는 좀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육경주는요, 조찬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인데, 이번 준메인을 잡은 이유는요,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복병마필들이 선전을 좀 할 수 있는 편성이다. 왜? 이 전개 자체가 이 복병마필들이 그런 전개를 해줘야 발걸음이 잘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있는데, 자, 그 마필들이 편성을 정말 잘 만났다는 거예요.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왔을 때 그 마필이 발걸음을 충분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육경주가 그러한 경주라는 거예요. 지금 숨겨져 있는 복병마필들이 자기 발걸음대로 자기 각질에 맞는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경주, 이번 육경주입니다. 자, 인기마필들이 이번 1300경주에서 저는 좀 거품이 많이 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는 인기마필들보다 전개가 잘 나오는 복병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좀 이번 경주 배당도 노려보고 전개도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적중도 내심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육경주 인기마필들의 조합보다는 복병마필을 놓고 때리자. 육경주 준메인 승부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육경주 준메인 승부와 연달아서 메인 승부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는데, 자, 6경주와 7경주 사이에는 제주교차 마지막 경주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차 한 경주를 보시고 나서 이제 7경주가 될 것 같은데, 6경주와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이번 7경주에 팔려주고 있는 인기마필들 두세 마리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필 두 마리, 많게는 세 마리까지 저는 다 삭제를 할 생각이에요. 좀 현장에서 좀 컨텐츠 체크를 보고 많게는 3마리 정도 인기마필들을 완전 다 삭제를 하고 조찬훈이 보고 있는 복병마필들을 위주로 이번 경주를 보고 싶다. 자, 6경주는 인기마필들의 발걸음이 좀 불안해서 복병마필이 전개가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를 붙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7경주는 인기마필로 팔려주는 두세 마리의 마필이 절대 저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병마필이 그 인기마필들보다는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7경주 메인 승부처 4시 10분입니다. 4시 10분에 발주가 시작되는 7경주 메인 승부처 6경주와 이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 외산마필들의 비율이 너무 적어서 혼합 경주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더 혼합 경주들은 좀 배당이 터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막 출마 투표가 2달, 석 달까지도 떨어지는 마필들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조교시키다가 그냥 대충 몸풀어서 나왔는데 우승을 차지하는 마필, 아니면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나왔는데 얼토당토 않게 전개가 꼬이면서 못 들어오는 경주, 그렇게 배당이 좀 많이 터지는 경주가 요 근래 들어서 이 혼합 4등급 경주가 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혼합 4등급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은 6번 흑무시지요. 6번 흑무는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겠다. 6번 흑무순 여러분들께서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 되겠고, 11번 블랙사파이어입니다. 11번 블랙사파이어는 휴양이 좀 있었죠.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풀고 바로 다음 경주 장거리에 좋은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 11번 블랙사파이어. 직전 경주 이 로열루비하고 코차 승부를 했을 때 정말 좀 배당은 없었습니다만은 두 마리만 뛰었다. 직전 경주만큼만 띄워준다 그러면 여기서 블랙사파이어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직전 경주를 뛰면서 저는 이번 경주에 더 좋아진 발걸음을 보이고 있지 않나,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11번 블랙사파이어. 자,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10번 아리움 메탈도 조기 때 상태는 좋지만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전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때 발걸음만 좋다고 좀 인정을 해주겠고, 2번 햇발인데, 이번 햇발이 저는 이 직전 경주에 이성재 기수가 결승선에서 좀 말머리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마리오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1월 15일에 미즈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는 조기 때 상태가 조금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조기 때 컨디션은 좀 괜찮은 모습인데, 이번 햇발도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고, 12번 슈퍼스타존 역시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저는 2주 만에 왜 썼는지 좀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직전 경주 너무 이 조인권 기수가 전개도 좀 꼬였었고 마필도 각진에 맞는 전개를 할 수가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모래에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2번 슈퍼스타존도 전개만 잘 풀린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 현재로 상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든 상태가 11번 블랙 사파이어가 좋은 모습입니다. 마필의 발걸음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뭐 모든 상황에서 11번 블랙 사파이어, 그리고 6번 흐뭇, 안쪽에 있는 2번 햇발과 외곽의 12번 슈퍼스타 존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8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요, 승급전을 치르는 7번 킹 오브 에이스, 그리고 10번 퓨어데이모스라는 마필이 당연히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팔려줄 마필인데, 직전 경주 7번 킹 오브 에이스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발걸음도 그랬고, 제가 데뷔 전에 여러분들 뭐 최저배당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번 게이트긴 하지만 조성권 기수가 이 마필이 모래를 맞으면 뒤로 처지고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만, 조성권 기수가 바보겠습니까? 모래판의 여우라고 불리죠, 부산에서는. 7번 게이트긴 하지만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외곽선 입전개를 할 거다. 그러면 모래 안 맞고 외곽선 입전개면 라스트에 날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 경주 역시 9번 코리안 탱커라든지 10번 퓨어데이모스, 안쪽에 있는 2번 노스몰 코리아가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7번 킹 오브 에이스가 직전 경주 우승을 하고 더 좋아진 발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마필은 앞으로 1등급까지는 충분히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냥 인정을 해주겠고, 10번 퓨어데이모스라는 마필도 기본기는 추중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강자 킹 오브 에이스를 만나서 조금은 깝깝스럽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경마장 속설에 승급전을 치르는 두 마리가 같은 경주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만약에 7번과 10번이 승급전이라서 두 마리가 못 들어온다, 뭐 저는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고 그러면은 뭐 볼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밖에 없겠죠, 이번 경주에서. 이 4번 코틴 피긴굿의 홀랜드 기수가 좀 직전 경주 김정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은 탄력은 좋은 모습이었는데 경주가 제대로 풀리지는 못했다. 저는 이번 경주 홀랜드 기수의 기승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11번 굿캐스팅이라는 마필은 정말 괜찮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 안우성 조교사가 정도윤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3kg를 가지고 있는데, 굿캐스팅 같은 이런 마필은 솔직히 제가 지금 경주로를 떠난 지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지만은 3년이 넘었지만은 제가 지금 가서 타도 뭐 이런 말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굿캐스팅. 자, 이번 경주 4번 코틴 피긴굿과 11번 굿캐스팅이 7번 킹 오브 에이스와 11번 퓨어데이모스의 상승세를 어떻게 제압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것도 관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3월에서는 지금 1등급과 2등급을 14두로 늘려놨어요. 이번 경주 역시 2등급 1600m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좀 희한한 게 14마리 중에 3마리의 마필을 빼고는 모든 마필이 500kg가 넘습니다.
요즘에는 마필들이 국내산 마필들도 이제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필들은 500kg가 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경주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른 마필들, 여기에서 인기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 발걸음이 좀 비슷비슷하고 좀 아리까리한,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게 아니죠. 마필의 발걸음은 되는데 이 기승하고 있는 기수들이 그 마필의 발걸음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필들도 좀 있는 편성인데, 그래도 14마리의 마필 중에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3번 배다리보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상관마 경주에도 출전했던 마필이고,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거리 경험도 있고, 다른 마필들이 지금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도 있고, 조교가 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조합을 해봤을 때는 13번 배다리보배가 여기서는 좀 가장 믿음직한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안쪽에 있는 2번 가보갑장도 지금 거리 경험은 없어요. 1600을 뛴 경험은 없는데, 가보갑장이 안쪽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직전 경주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1600까지도 좀 소화를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마필이 1400을 뛰는 모습을 봤을 때 1400도 상당히 좀 버겁게 뛰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1600 거리라고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 현장에서 분명히 인기 마필이지만은요, 그렇게 강하게 믿기는 좀 힘든 마필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경주 7번 산타글로리아가 그래도 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산타글로리아가 복병 마필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11번 유성처럼이 지금 1600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하면 1200에서도 좀 버거웠던 마필이 1600에 되겠냐라고 좀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유성처럼이라는 마필이 여기에서 또 직전 1200을 뛸 때처럼 밀고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결승선에서는 걸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필들이 반대로 1600에 가서 항상 밀고서 앞선에 가던 마필이 잡고 따라갈 때 이미 이제 모래는 맞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래 적응력은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잡고 따라갔을 때는 1600에서 끝걸음이 나오는 마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이 11번 유성처럼이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탔는 기수라고 그러면 조기사한테 말을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말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1번 유성처럼이 충분히 가능성은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개를 좀 바꿔서 해주면 의외로 발걸음을 좀 볼 수 있는 마필이 이 11번 유성처럼인 것 같고, 4번 팡팡이하루라는 마필은 안쪽보다 외곽이 더 유리한데 이번 경주 또 안쪽 게이트에 또 걸렸더라고요. 다음에 외곽 게이트에 나오면 1600m 경주에서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마필이 이 4번 팡팡이하루 같고, 이 8번 양키드림입니다. 8번 양키드림 혼자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필의 발걸음은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 기승하고 있는 기수하고 궁합이 좀 어떻겠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그래도 이 8번 양키드림의 발걸음은 무시할 수가 없다. 조청학 기수가 좀 라스트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열심히 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3번 배다리보배를 필두로 11번 유성처럼 8번 양키드림 그리고 7번 산타글로리아 안쪽에 있는 2번 가보갑장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부산 10경주까지 모든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도 좀 드렸고, 여러가지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말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경주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을 끝으로 제가 이제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방송이 시작이 되겠죠. 3월 10경주를 끝으로 3월 27일인가요? 날짜가 제가 잠깐 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3월 마지막 경주 마지막 주간 일요일 경마방송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